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달 중순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황상영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야당은 맹비난하고 있고요. 최 대행이 이 같은 결정 어떻게 보세요? 정무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즉각 임명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기도 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올 가능성도 열려 있거든요. 두 번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최종 선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판단할 수는 여야 합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있다 하더라도 임명 선고는 있다 하더라도 정무적으로 미룰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일 텐데 마 후보자의 임명에 관계없이 8인 체제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법적인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아요. 8인 재판관의 의견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게 가겠죠. 그리고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인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8인이 이제 만장일치가 될 거냐, 엇갈리냐, 엇갈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최종 선고의 결과를 엇갈렸지만 그것을 만장일치의 모양새로 또 발표를 하느냐는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인용이 될지 경영이 될지 상당히 지금 예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또는 전망이 궁금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양쪽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시점도 관심이에요.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 벌써 나오고 있고요. 변수가 남아 있잖아요. 다음 주에 선거 이루어질까요? 다음 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에 대통령 두 번의 탄핵 선고가 금요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최종 변론으로부터 이전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때도 각각 14일, 11일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3월 15일 정도가 이제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직전 바로 있는 금요일이 14일.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의 변론 일정들을 보면 상당히 속도를 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4일 가능성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다가오면서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책 출간하고 북콘서트 열었어요. 영향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출판 복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 넘어야 될 바다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과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일련의 북콘서트 복귀 시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갈등 관계 그걸 넘어설 수 있느냐 긍정적으로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입니다. 자, 개헌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특위 가동에 들어갔고 여야 정치 원로들이 개헌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어요. 이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개헌이 되려면 우리 항행크께서도 아시겠지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들도 열광이 쏟아져야 돼요. 또 정당도 개헌해야 됩니다. 또 대선에 나갈 만한 유력 정치인들도 개헌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대해서는 쭉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상당히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시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